안녕하세요. 환경공학의 이제 첫 번째 그 개념으로 수질오염 개론을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질 환경 안에 수질오염 개론이 있고요. 폐수 처리가 있고 또 상수도 하수도 이제 수질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질오염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그 개념과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은 수질오염이란 오염물질이 물의 어떤 그 자정 능력을 초과한다는 거죠. 자정 능력. 이 자정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정화한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걸 초과해서 천연의 자연 수역에 인위적으로 배출돼요. 인위적인 배출이죠. 물론 자연 오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수질 오염의 개념은 인위적인 배출이 더 개념이 광범위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용 목적에 적합하지 않게 된 상태를 말하고, 여기에서 폐수라고 하는 것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 오염 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이 바로 폐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폐수라고 하면은 이제 액체만 들어가 있는 거, 폐수의 그 기본적인 성분이 액체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액체성, 고체성의 수질 오염 물질이 혼입되어서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하는 것이 폐수예요. 그렇다면 이런 오염 물질의 발생원 및 방지 대책을 한번 알아보면은 그 발생원이 어디서부터 생기는지 점 오염원과 비점 오염원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점 오염원은 뭐냐면은 포인트 소스라고 그래갖고 특정 지역을 말하는 거죠. 자, 특정 지역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대량으로 배출되는 배출원으로서 배출구 및 배출 단위의 파악이 가능한 오염원을 말하는 거예요. 점 오염원. 특정 지역이라고 하면은 가정, 그 다음에 공장, 그 다음에 축산, 이게 이제 점 오염원이죠. 그 다음에 난 포인트 소스, 비점 오염원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지역이 아니라 광역 지역이에요. 특정 지역은 그 한 부분만 집중해서 이렇게 대량으로 배출되는 거고, 이 비점 오염원이라고 하는 것은 광역 지역에 이제 분산되어서 배출구 및 배출 단위의 파악이 굉장히 불가능한 오염원이죠. 그래서 강수 유출수나 농경지배수, 지하수, 농경지배수나 지하수가 만약에 오염이 된다면은 이거는 어떤 파악이 굉장히 불가능한 오염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발생원이 이 두 가지가 있다면 방지 대책, 점 오염원 방지, 자, 물리적 처리하고 화학적 처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물리적 처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기계를 사용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스크린, 걸르는 거. 스크린 시설 같은 경우에는 고형물을 걸르는 거거든요. 스크린 시설과 모래와 같이 비중이 큰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침강시켜요. 아래에다 침강시키는 침사시설. 침사시설, 스크린 시설과 침사시설은 이제 물리적 처리.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 처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약품을 사용하는 의미인데, 침전이 잘 발생할 수 있도록 화학적 응집제를 첨가해서 폐수 내에 포함된 침전성 무기물을 제거하는 방법이 바로 화학적 처리예요. 또 생물학적 처리가 있어요. 생물학적 처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미생물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의 제거 방법이 이제 생물학적 처리예요. 그렇다면은 비점 오염원을 방지를 하려면은 이거는 좀 광범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비료를 너무 많이 주지 않고 자연적인 질소 고정을 통해서 질소 공급을 유도하고 식물이 왕성하게 비료 성분을 흡수하는 시기에 비료를 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쵸? 그래야지 그거를 이제 흡수를 해서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는다는 거죠. 또 오염원과 수자원 사이에 위치하는 수변 생태계를 보강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이런 어떤 오염물질을 비점 오염원이나 점 오염원이나 이런 것들을 왜 이거를 우리가 이거를 방지를 하고 이거를 왜 영양을 차단시켜야 하는 이유. 자, 수은 같은 경우에는 미나마타병, 카드뮴, 이타이병, 이거는 이제
골연화증 같은 것이 생기면서 굉장히 아프죠. 아프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망간 같은 파킨슨씨 증후군과 비슷한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망간 같은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PCB 같은 경우, 이거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피넬스라고 그래갖고 카네미유증. 그 다음에 불소 같은 경우에는 범랑 반점이 생길 수가 있는데, 특히 순과 카드뮴 망간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중금속들이 섞여 있을 경우에 인체에 굉장히 큰 유해를 일으킨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것이 수질공학의 기초와 기초환경화학을 이제 배워야 하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제 수소이온 농도를 배우는데, 수소이온 농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pH로 우리가 표시를 하죠. 그래서 pH 같은 경우에는 수용액이라고 하는 건 이제 물이에요. 산성, 중성, 염기성을 나타내는데, 염기성을 다른 말로 이제 알칼리성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수소이온 농도의 역수를 상용대수로 표현한 값을 말해요.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로그 그 H이온이라고 그래갖고 범위가 0에서 14까지가 될 수 있는데, pH와 pOH를 더한 값, 즉 산성과 알칼리성이 더한 값이 이제 14예요. 14. 그래서 7을 중심으로 해갖고, 우리가 산성을 보면 7을 중심으로 해서 어때요? 7 이하. 그쵸? 7 이하가 산성이고요. 그 다음에 7은 중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7 이상은 염기성 혹은 알칼리성으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물의 이온식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물은 H2O라고 해갖고 H-이온, 그 다음에 수소이온과 OH-이온, OH-이온이니까 요 H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합쳐지면은 H가 두 개가 H2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O가 되는 거죠. 자, 물의 이온학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보면은, 순수한 물을 해리해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으로 되고,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으로 되면서 각각 10-7몰/리터의 농도를 가지게 됩니다. 자, 10-7몰/리터. 요거는 이제 이온식이고, 이건 이온학적 농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이제 KW인데, KW 같은 경우에는 이온학적 또는 이온화 상수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KW가. 이온학적 또는 이온화 상수라고 한다라는 거, 요거 기억을 하시고요. 수온이 높아지면은 KW가 증가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밀도라고 하는 거는 부피와 질량의 비죠. 그쵸? 부피와 질량의 비. 그래서 질량을 부피로 나눈 것을 밀도라고 하고요. 또 비축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부피하고 이제 중량의 비를 말하는 거예요. 비중량, specific weight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비중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표준 물질의 밀도에 대한 어떤 물질의 밀도의 비. 그래서 1ml, 비중이 1인 경우에 1g, 비중이 1일 경우에 1ml를 다르게 하면은 1cc라고 할 수가 있죠. 1리터가 1kg이에요. 단지 이거는 비중이 1일 경우에 이런 게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세제곱미터가 1톤. 자, 이것도 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도 단위 한번 봅시다. ppm, pphm, ppb, 퍼센트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퍼센트가 이제 가장 중요하고 ppm도 중요하죠. 그래서 1%가 10%, 4제곱 ppm, 16제곱 pphm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ppm 파트 퍼 밀리언이라고 하거든요. 10-6가. 그래서 kg당 1mg을 뜻하고 있습니다. kg당 1mg. 그러면 kg가 리터라고 그랬잖아요. kg, 리터당 1mg. 요거 ppm은 좀 알아두세요.